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네. 요즘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죠. 불안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선진국, 미국이죠.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진짜 현지에서 16년간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급히 모셨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하시는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승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사.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모셔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네. 저희가 감사하죠. 이제 내일 모레 또 출국하시는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이왕 오신 김에 우리 궁금하실 만한 것들 제가 네. 여쭤볼게요. 좀 네네.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고 지난번에 이제 뭐 네. 환경에서 했던 집코노미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더라고요. 줄 서서 참가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을 한 16년 정도 하셨다 그랬죠? 네,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년만 하면 한 분야 전문가인데 이제 베테랑이시네요. 이제 미국은 언제 열심히- 가셨어요? 저는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2, 3년? 3년 그래요?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 멀리 낯선 나라, 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그 나라에 가서 라이센스를 따고 그 업을 해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PD 남승현이라고 유튜버 채널도 운영 중이십니다. 실제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쵸, 많은데요. 네.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그래요? 것 같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우리는 residential and commercia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상업용. 원어민 같아요. 아니에요. 저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제 레지던셜 그 주거용을 보면은 2019년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이제 집을 하나 이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바인에다가 한국에서 네. 더 유명한 얼바인이에요. 네. 예, 거기다 1밀리언에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100만 불에 사셨는데 100만 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억 좀 10억? 넘겠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분은 좋은 게 일단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한 지금 150만 불 정도 가까이 그래요? 해요. 그때 50% 100만 불에. 올랐네요? 예. 거기다가 또 요즘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에다가 그 가격이 올랐고 이분도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한 달에 5천 불은 들어오거든요. 렌트 수익이. 월세 그러니까는 수익을요? 예,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미국도 예,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그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집을 사가지고 수익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상가를 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누구든 어딘가는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구매를 하든 렌트를 하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차피 지금 캘리포니아는 제가 하는 곳이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는 테넌트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게 무슨 예. 말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가 나와서 아니, 그냥 테넌트는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그러죠. 세입자. 네, 세입자가 이해됐습니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가는 네. 이제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내가 집을 사서 렌트를 놓으면은 그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공실 생길 일은 이치만 재고는 크게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업용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은 무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롱비치 항구가 굉장히 커요. LA 같은 경우 거의 뭐 서쪽 이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 같은 그런 곳이죠. 네.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이제 그 창고를 얻어야 되는데 네. 그 렌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니네가 얼마를 돈을 버는지 뭐 크레딧은 있는지 뭐 근데 내가 미국에 산 기록이 없는데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러면 사고 말지. 네. 그래갖고 2016년에 사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의 2배 벌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물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저한테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사업으로 번 것보다 네. 사는 이 부동산이 오는 거보다 더 많이 버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는 얘기하는 게 공간이잖아요. 네. 그 땅이나 뭐 집이나 뭐 상가나 있는데 공간 플러스 시간이라고 시간. 저는 항상 투자 말씀을 기간. 투자를 내가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언제 타이밍도 파느냐,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뭐 미국 부동산이 어떤 거든 산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죠? 그죠? 잘 골라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전체적인 시간에 따라서는 오르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게 안전하고 다 좋은데 네. 결국 유동성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유동성. 보니 그 유동성 때문에 로케이션 하는 이유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을 찾는 게 부동산 투자는 최고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사시다가 가신 지 한 20년 좀 넘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간 게 아니라도 그쵸. 어른 됐죠. 어른 돼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나 뭐 그때 재테크도 관심 있었을 테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20년 넘게 사시면서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비교한다면 미국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미국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게 굉장히 안전. 좋은 것 같아요. 뭐 정책적이나 이런 게 거의 뭐 되게 막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부동산 좋은 점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뭐가 있냐면은 요즘 이제 젊은 층에서 네. 집을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에 수익이 1억이다. 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내야 하는 그 근로세라고 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요. 개인 우리 인컴 텍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10만 불에서 내가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을 내는 개인 인컴 프로퍼티 텍스 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스탠다드가 있고 아이테마이즈라 그러는데 스탠다드는 내가 공제하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나 혼자면은 12,000불만 공제를 해요. 네. 그럼 10만 불에서 12,000불만 공제하면 88,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소득액 기준이 88,000이에요. 공제 금액이 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요건 집을 가지신 분들 네. 집을 가지면은 재산세를 내고 그러니까 보유세라 그러죠. 네. 집에 대한 보유세를 내고 그다음에 모게지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을 그러니까 공제 디덕션을 해주거든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것도 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2,000불씩이다 한 달에 그러면은 그게 24,000불이고 네. 또 이제 아까 100만 불에 샀다 그러면 한 12,000불 정도 보유세가 나가는데 그럼 한 36,000불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럼 10만 불에서 36,000을 빼면 한 64,000불이 내가 내야 하는 인컴 텍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88,000과 64,000은 텍스를 내는 레이시 틀려요. 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88,000이면은 이거는 한 28%를 낸다, 뭐 25%를 낸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텍스를 내지만 여기는 64,000에 대해서 23%를 내거나 22%를 내는 거예요. 세율 구간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부동산을 많이 사라고 권유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요즘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정권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시는 분도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 기회가 많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상호형 부동산의 일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심해졌어요. 미국도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 우리 지렛대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레버리지. 대출 규제, 네. 대출 제도가 잘 돼 있나요? 어떤 제도 있나요? 그렇죠. 부동산의 가장 장점이 레버리지라 그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제레대인데 이제 내가 뭐 100만 불짜리를 사면은 10만 불만 다운 페이먼이 내가 10만 불만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10% 정도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운 페이먼이라고 우리는 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사람은 뭐 적어도 3만 5천 불만 있어도 100만 불짜리 살 때 FHA 론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다가 집을 살 때는 네. 40% 정도 다운 페이먼을 하면 나머지 60%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나 단지 이자가 조금 높아요. 그냥 얼마나 돼요? 일반적인 지금 한 4.875% 정도 되니까 이제 하다가 그게 한 7년 정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내가 그냥 일반 론을 받을 수 있으면 다시 트랜스파하는 경우도 갈아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커머셜도 이제 이게 은행이 되는 은행도 있고 안 되는 은행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커머셜도 50% 그러니까 상업용도 50%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항상 이 인컴 그러니까 그 수익 부동산이라 하죠. 네. 그거는 캐시플로우를 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만큼 도는지 안 도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DCR이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은행에서도 이 사람이 월세 받아도 이자를 잘 낼 수 있는지 그렇지, 상황을 이제 그렇죠, 체크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예, 맞아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딱 두 가지거든요. 용자를 해주는 조건이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는지, 이 회사가 잘 갚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인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건물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한국 사람도 미국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안 됐었어요. 그래? 그리고 대출은 만약 10억이면 한 6억, 한 60% 정도까지는 네, 대출이 받을 가능하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금리는 한 4%대, 그렇죠. 4%대 네, 정도 되고 네. 이자만 내는 방식인가요? 그거는? 아니요, 같이. 이자 원금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 계속 똑같이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이자만 한국이. 내는 방식으로 이자만 내는 건데 그게 이자가 좀 약간 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30년을 내가 매월 내야 하는 모게지가 2,000불이다. 그럼 그걸 30년 동안 그렇군요. 똑같이 2,000불을 내는 거고 3,000불이다 그러면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만약 한국 사람이 그 미국 부동산을 사면 그런 보유 단계, 내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어때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팔 때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어이 세상에. 네, 취득세 있다는 자체를 저희는 그거 모르겠고요. 좋네요. 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득세가 없단 말이죠? 네, 없어요. 네. 네, 보유세는 내가 주택을 구매한 가격에 따라서 공시지가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던데 거기 이제 실제 가격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금액. 가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할 때는 100만 불에 했는데 이 사람은 10년 전에 50만 불에 했어요. 네. 그럼 거의 같은 지금 현재 시세는 같지만 세금은 이분하고 그러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다 틀려요. 아, 그럼 구입한 당시가 네, 그게 네. 올라간 금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 특이하네요, 이것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정부 측에서 볼 때도 좋은 금액이 거예요. 올라가면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 사람 똑같은 게 아니라 집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사실 가져가는 세금도 많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거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내가 지금 5억에 산 게 20억이 되면 20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거긴 5억에 산 거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세 없고. 취득세 없고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세를 내는데 이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요거는 이제 투자하고 내 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같은 경우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게 뭐 보유세 세금 혜택 받죠. 물론 그 투자를 한 것도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이제 양도세에서는 차이가 뭐냐면 내 집인 경우에는 50만 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부부 합산으로. 싱글인 경우에 25만 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0만 불에 샀어요. 근데 150만 불에 팔았어요. 네. 그럼 50만 불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걸 부부 합산일 경우에 안 내요, 하나도. 그래요? 면세를 해줘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싱글이라 그러면 150만 불에 팔았으면 25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100만 불에 아까 그분처럼 100만 불에 투자를 해서 150만 불이 됐잖아요. 네. 그럼 5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150만 불에 팔고 다른 무슨 아파트를 150만 불이나 170만 불을 샀어요. 네. 그럼 이 세금을 연기를 해줘요. 오. 네. 얼마나 연기해줘요?
마지막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 안 샀을 때까지. 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사가 이런 그렇죠. 연기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50만 불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10년 후나 20년 후에 50만 불을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50만 불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내가 세금 낼 돈을 투자하고 그렇지. 지금 10억이 10년 되는 화폐 가치가 한 5억도 안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로 예. 부담이 줄고. 네. 와, 너무 좋은데 이거?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미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팔 때 뭐가 있냐면 원천 징수세라는 게 있어요. withholding tax라 그러는데 네. 이제 그거는 내 집인 경우에는 그게 없고요. 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3.3%. 요게 이제 외국인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집을 샀을 때 다 똑같아요. 취득세 없고 보유세 똑같고 그런데 팔 때 양도 그 뭐지 withholding tax만 네. 틀린데 외국인은 10%. 10%. 그러니까 국세청 IRS에서 10% 1년 동안 요즘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withhold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텍스를 안 내고 도망을 가면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해놔놓고 이제 그 100만 불 이상이 되면은 15% 그 그렇군요. 차이만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세금적인 이슈가 가장 큰데 이제 공동명의로 많이 해요. 뭐 부부 공동 아니면 자녀랑 부모 공동명의. 그렇죠. 그 미국 부동산 할 때도 이렇게 자녀 또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또 많이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또? 많이 하죠.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PD 하면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라 그러나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 몰라서 네. 제 이제 부동산 PD 그 비디오를 보시면 18 넘버 18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거기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공동 명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부부 공동 명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자녀와 공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큼 하는 방법도 지분. 있고, 예, 그래서 뭐 테너시 인커먼이라 그래서 나는 30%, 이 사람은 7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가능하죠. 이제 조인 테너시라 그래서 요것은 상속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자녀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조인 테너시라는 것은 그거는 그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부모 자녀라 그러면 네. 한 사람이 죽으면 사망을 죽으라고 쓰지 말라 그러는데 사망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네. 돌아가시면 한 분이 사망을 하시면 남아 있는 사람한테 그 권리가 다 넘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 자녀 간에 그걸 많이 하는 거고 그 그다음에 넘어간다는 게 상속 그런 개념이 아닌가 보죠?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인 테너시라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right over survivorship이라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가니까 자동 상속이 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가는 단계에서 세금은 없나 보죠? 없죠. 거의 괜찮네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상속하는 방법도 좀 틀려요. 사실 요거는 그렇죠. 이제 네. 변호사분들이 하셔야 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래. 문제가 되고 그것도 알지만 디테일한 말씀을 거 못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IC라고 해서 테너시 인커먼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가 30% 부모 그러니까 아빠가 뭐 70%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종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리빙 트러스트라서 상속 계획을 해놔야 돼요. 하여튼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런 거에 대한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도 요것도 이제 보통 뭘 많이 하시냐면 어릴 때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자녀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 커서 거기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 여기에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 이제 미국을 가시는 경우 꽤 많아요. 많죠. 예. 그리고 왜 아드님이나 따님이 시민권자면 여기 부모님이 하는 건 금방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같이 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 하는 돈을 대시고 네. 융자는 아드님 이름으로 해서 공동 명의로 사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